원 간섭기와 공민화 기억입니다. 네, 교과서 몇 쪽이냐면 198, 101.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간섭기와 공민화 기억. 자, 우선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 다 되돌아 볼게요. 자, 고려 초에 왕건을 도와서 나라를 세우는데 도움을 줬던 지방에 있었던 세력. 맞습니다. 이건 얘는 필기 아야 돼요. 호족이 있었습니다. 자, 이 호족 중에 왕건을 따라서 개성에서 관리가 된 애들은 귀족이 된 거고요. 왕건을 따르지 않고 자기 고향에 남아서 그냥 거기서 백성들이랑 같이 있던 애들은 향리가 됩니다. 근데 이때 귀족 중에서 과거급제를 하거나 또는 음서제 한 번 오품 이상 관리되면 그 관리 자제들은 계속 오품을 해먹는 음서제, 이런 제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의 가문에서 귀족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를 뭐라 그랬냐면 훌륭합니다. 문벌 귀족. 자, 그 다음 이 문벌 귀족이 이자겸에 난 요철 서현준호 진압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얘네가 사다리에 구성체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얘들이 무신들까지 차별했네. 그래서 무슨 정변이 일어나냐면 무신정변이 일어나고 이때부터 무신이 고려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때 무신정변 때 얘들이 몽골이 쳐들어오자 어떻게 했다? 도망간다. 어디로? 강화도. 맞습니다. 강화도로 도망을 갔는데요. 이때 강화도 도망갔던 무신들 결국에는 왕이 대경으로 돌아오면서 끝났고요. 왕이 대경으로 돌아올 때 무신을 진압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힘을 빌렸다? 몽골이 세운 나라가 원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를 원간섭기라고 해요. 이때 왕이 원나라에 항복을 했어요. 그래서 원나라가 너네를 직접 우리가 지배하지는 않겠다. 대신에 너네를 우리가 좀 간섭, 여러모로 좀 약간 완전히 우리의 모든 거를 다 원나라 시킨 건 아니지만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원나라 제재를 하거나 좀 권유를 하거나 자기의 방향을 이끌어 나가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간섭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 간섭기가 아니고요. 고민한 기억인데 이 원 간섭기가 100년이었습니다. 100년 동안 우리는 원 간섭기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몽골 사람 왔다 갔다 교류를 엄청 많이 하는데 이때 몽골 사람들이 우리나라 건너와 살았습니다. 원 간섭기 때. 이때 몽골 사람들이 전파한 것들이 있습니다. 뭔지 볼게요. 족들이야 연지 뭔지 노리게 둘 중에 원나라에 전파한 거, 몽골에 전파한 거. 정답은? 적두리와 연지군지고요. 저게 원나라 전파한 거고요. 자, 그 다음 소주, 막걸리. 여러분이 좋아하는 건? 여러분 좋아하면 안 되지. 절대 마시면 안 됩니다. 자, 소주와 막걸리 중에 몽골이 알려준 게 뭘까? 소주. 막걸리요. 맥주. 몽골, 말단 유목민족이 알려준 거는 소주입니다. 소주가 원래 원나라 양식의 증류주고요. 우리 옛날부터 막걸리 마셨다고 하는데 이제 막걸리를 중에서 만드는 게 소주거든요. 저가 소주 막걸리. 이거 외에도 원나라가 알려준 건 이런 것도 있어요. 맨 왼쪽 위가 설렁탕, 그리고 오른쪽이 순대. 그리고 왼쪽 아래가 철릭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전통 한복은요 치마랑 저고리가 두 개야, 투피스예요. 근데 몽골에서는 저렇게 여자들이 입는 철릭이라고 해서 원피스를 되게 많이 입었다 합니다. 저런 거 많이 입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거, 아래쪽 오른쪽에 있는 거. 저 옷이 이거 없네. 옷에 원래 한복에 이거 뭐 이렇게 끈 같은 거 달렸잖아. 아니 한복에 달린 끈 뭐라 그래? 이거 뭐라 그러지? 한복에 나 지금 내가 이거 끈이 없는 걸 입고. 아니야. 저고리는 옷이고 이 저고리나 두루마기 이 끈 같은 거 달려있잖아. 이 끈을 뭐라 할까? 방끈. 아니야. 힌트? 맞아, 고름. 고름. 당시에 저렇게 옷에 달린 끈을 옷고름이라 하는데요. 원래 우리는 스타일이 전통 우리 한복 스타일은 이렇게 옷을 그냥 입은 다음에 허리끈을 올라갔대요. 근데 몽골 애들은 이렇게 옷에 끈을 달아서 옷고름으로 이렇게 끈을 고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옷고름 문화도 우리한테 전파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것들이 전파됐던 첫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원 간섭기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살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입니다.
원 간섭기 때 우리는 원 간섭기 변화인데요. 고려가 원 간섭기 때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자, 이때 보면요. 몽골 지배기 원 간섭기 때 왕들입니다. 24대 원정부터 30대 국민왕까지 사이에 근데 잘 봐야 된다. 충렬, 충선, 충숙, 충해, 충목, 충정 왕입니다. 다 공통점이 뭘로 시작해? 충. 저 충자가 한자로 뭘까? 원래 좀 아닙니다. 맞아. 충성할 충자야. 어디에 충성한다 할까? 어떤? 맞아. 몽골. 얘들의 공통점은요. 원나라에 충성했던 왕들입니다. 당시에 24대 원정이 강화도에서 돌아온 이후로 그 아들부터 쭉 그 대대로는 원나라에 충성했고요. 그걸 끝낸 아저씨가 공민왕. 근데 얘는 충무를 안 시작해. 자, 그러면 저 충무를 시작한 왕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어렸을 때 왕자 시절에 무조건 원나라에서 살겠습니다. 이때 원나라가 고려한테 야 고려 너네는 왕자들을 무조건 몽골로 보내라. 그러다가 얘가 성인 한 16세에서 18세가 됐을 때 왕이 돼서 돌아갈 때 그때 돌아가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왜 어렸을 때부터 왕자들을 오라고 했어? 몽골 문화를 아는. 그치. 어렸을 때부터 몽골 문화에 길들이기 위해서. 아파? 자, 어렸을 때부터 우리 고려에 어렸을 때부터 고려에 보낸 이유는요, 아니 몽골에 보낸 이유는요, 어렸을 때부터 왕자들 세뇌 또는 길들이기를 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너네 나중에 고려에서 왕 되면 우리한테 어떻게 해라? 참석해라. 얘들이 다 저를 숫자를 시작하는 왕들입니다. 그리고 몽골은 그냥 왕으로 보낼 때도요, 얘네가 절대 우리 배신하지 않게 어떻게 했냐? 절대 배신하지 않을 관계가 뭐지? 맞아, 결혼이야. 그래서 원나라의 공주랑 고려의 왕자들은 항상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몽골에 가서 몽골 여자랑 몽골 공주랑 결혼하고 돌아오는데요. 이때부터 우리는 부마국으로 격화됩니다. 자, 부마가 무슨 뜻이냐면요, 사위라는 뜻이야. 한자로 사위국. 우리가 부마국으로, 즉 우리나라 모든 고려의 왕은 원나라 공주랑 결혼했잖아요. 그럼 모든 고려의 왕의 장인어른은 다 원나라의 왕, 원나라의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나라 황제의 사위국가로 왕실, 왕의 가족이 통제됐고요. 용어 같은 것도 격화됐습니다. 왕이나 황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용어들이 다 제한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국가로서 통제가 되고요. 두 번째, 이때 원나라가 우리 고려를 직접 지배하지 않습니다. 뭐 군사를 보내라, 어딜 출동시키라, 나라의 세금을 걷어서 우리한테 갖다 바쳐라 이러지 않는데요. 대신에 우리를 틈틈이 간섭을 했어. 야 고려 이런 거 한번 해볼래? 야 니네 그런 거 하지 마. 이런 식으로 간섭을 합니다. 이때 내정 간섭을 위해서 원나라가 관청을 설치합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 정동행성이었습니다. 정동행성. 여러분, 정동행성 뜻이 뭐냐면 정벌한다. 동쪽을. 고려의 동쪽을 정벌한 행성은 기부라는 뜻이야. 고려 동쪽에 정복할 때가 있어 없어? 고려 동쪽에, 우리나라 동쪽에. 일본. 맞아. 우리나라 동쪽에 정벌할 곳이 있죠. 일본입니다. 이때 실제로요, 몽골이 전 세계 그게 얼마나 넓을 때 일본이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나라가 열받고 있었어. 그런데 일본이 버틸 수 있지 당연히. 왜냐면 몽골 애들은 뭐 타고 다녀? 말 타고 다녀. 말이 바다를 건널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일본이 여기서 버티기 작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몽골이 우리나라 지배하면서 그런 거 잘됐다. 고려, 우리 저 동쪽이 일본의 나라가 우리한테 항복하지 않거든? 우리 같이 쳐들어가자. 그래서 개성에다가 정동행성, 동쪽을 정복하는 관청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 다루가치라는 청사령관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이 다루가치가 고려에서 일본을 원정한 것을 통과했어요. 그래서 고려에서 수군을 만들었고요. 몽골 기병이 그 배에 타서 일본을 쳐들어가는데 이때 몇 월이었냐면 10월이었어요. 장마
연말 7월에서 8월에 끝나고 9월부터 10월까지 무슨 기간이지? 태풍이 올라오는 기간이에요. 이때 우리나라 고려 장수 김통정 장군이 몽골 원나라 정착 그런다. 장군 지금 10월인데 저기 보하다 보니까 구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내일 태풍이 올 것 같습니다. 빨리 우리 일본에 정박해서 땅에서 버티기 합시다 라고 했는데 이때 고려 장군이 태풍을 경험한 적이 없었나 봐. 그게 뭔데? 싫은데? 나 그냥 배에 있을 건데 해서 고려의 모든 기병이 다 배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태풍 때문에 축실로 가서 전멸. 전혀 빽빽이네. 이거에 두 번이나 그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영국연합군이 두 번 쳐들었는데 두 번 모두 태풍이 휩쓸려서 그냥 끝나버린다.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요. 그냥 휩쓸려가. 이때 일본도 엄청 무서워했어. 일본이 영국연합군이 쳐들어온다고 소식이 듣고 막 전국에 있는 무사들 다 배치하거든요. 근데 막상 싸우려니까 애들이 태풍 때문에 날아가고. 그래서 일본이 너무 고마운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 태풍의 이름이 지어집니다. 태풍 이름이 뭐였냐면 가미가제. 들어본 적 있잖아요. 카미카제? 카미카제. 들어본 적 있잖아요. 네. 자살 그. 맞아.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진주만을 습격할 때 비행기에 가득 폭탄과 미사일을 싣고 그냥 미국 항공모함에 갖다 박습니다. 이게 카미카제 작전이었는데요. 당시에 왜 카미카제냐? 이때 영국연합군에 물리쳤던 태풍 이름이 카미카제였어요. 일본이 너무 고마워서 카미카제 뜻이 뭐냐면 신의 바람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 신의 바람을 다시 한번 도와주기 위해서 했던 작전이 카미카제고요. 이때 영국연합군의 이야기가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잘 봐봐. 그럼 얘네 작전 성공해서 실패했어. 영국연합에 갔는데 태풍 때문에 휩쓸려 왔잖아. 그런데 몽골이 이게 좀 좋은 거야. 뭐가 좋았냐면 야 개성에다가 우리 정동에서 하나 설치했더니 그 고려가 어떤 정책을 하는지 얘네가 지금 어떤 정책이나 정책을 실시하는지 다 알 수 있다더라. 그러니까 이거 없애지 말고 냅두자. 우리 이거 없애지 말고 이거 그냥 냅둬서 우리가 고려를 괴롭히는 데 쓰자라고. 그래서 정동해성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 이후로 정동해성은요 우리나라를 굉장히 괴롭히는 원나라의 기부여가 됩니다. 세 번째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문화가 분리돼요. 아까 봤었던 몽골 문화. 자 이때 100년이나 우리는 원 가속기입니다. 원나라 사람들도 우리에 엄청 많이 왔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원나라에 엄청 많이 갔어. 그래서 원이 우리한테 전해준 문화가 몽골풍이라고 합니다. 몽골의 풍습이 전해져 있다. 그리고 우리 고려도 몽골의 문화를 전파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고려 양이라는 겁니다. 양이라는 것도 문화라는 뜻이야. 미풍양속할 때 풍양 뜻입니다. 그래서 원나라도 우리한테 문화를 전파해주고 우리도 원나라의 문화를 전파했어요. 서로 문화를 주고받습니다. 아까 봤었던 뭐 설렁탕, 순대, 철리, 오고름 뭐 이런 게 다 몽골 문화고요. 우리가 그럼 중국에 뭘 전파할게? 우리가 중국에 전파한 문화. 굉장히 맛있는 전통 간식을 하나 전파해줘. 약마? 맞아. 당시에 이런 약과. 근데 이거 너네 칼로리가. 네, 끝나고요. 나도 약간 그거거든. 내가 무서워서 못 먹겠어. 자 이거 고려 청자. 그리고 한복도 전해주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전통 한복은요 치마랑 저고리가 두 개, 투피스야. 근데 이런 투피스 문화나 남성이 있는 두루마기 이런 것도 전파해주고요. 그리고 이거 지역국분. 지역국가야 이거 상추에 쌈 먹는 문화. 이것도 우리나라 문화인데 이것도 중국에 전파됐다고 합니다. 중국? 그러니까 당시 몽골 원나라에 전파했었어. 그리고 당시에 기록에 보면요 몽골 애들이 특히 우리나라 음식 중에 만두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만두. 고려 만두가 막 유명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험 범위 출제의 주제죠. 법무제도.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원 간섭기의 성장한 세력이 권, 문, 세, 적인데요. 권력을 잡을 권, 문, 가문 문자야. 권력을 잡은 가문이 세 족이라는 뜻인데 세가 뭐냐면
얇을 새자입니다. 얇을 새. 즉 적다는 뜻이야. 권력을 잡은 소수의 가문이라는 뜻입니다. 즉 권력을 잡은 소수의 가문. 이때 원나라 말기 무신 이후에 권력을 잡은 애들이 얘들이었는데요. 얘네 원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얘네 권력을 잡을 수 있을까? 힌트. 원하는 맞아. 원나라가 지금 우리를 간섭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때 권력을 잡았다 그 뜻은 얘들은 원나라랑 싫다. 친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얘네는요, 맞아, 친원파였어요. 마치 일제강점기에 친일파가 있었다면 얘네는 친원 세력이었습니다. 원나라에 친했던 세력으로서 원나라에 충성을 바쳤고요. 솔직히 얘는 고려 왕보다도 원나라에 더 빌붙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나라에 빌붙어 성장한 친원 세력이고요. 실제로 얘네가 나중에는요, 원나라의 상수 부분에 뭐라 하냐면 우리를 간접을 통치하지 마시고 원나라 황제역 직접 지배하세요 하면서 원나라의 우리나라를 직접 지배하고 통치까지 보내는 얘들이 친원파입니다. 그럼 얘들은 왜 원나라를 친할 수 있었냐? 자, 친원 세력에 다양한 애들이 있었는데 종류 어떤 애들이 있었냐? 대표적으로 원나라를 친하려면 뭐가 돼야 돼 이게? 소통이 돼야 돼. 소통되면 뭐가 필요할까? 원나라랑 소통하려면 글자. 글자? 글? 이게 돼야지. 말. 맞아. 당시에 몽골어와 유창했던 통역반들, 원나라에 통역했던 애들이 당시에 친원세력을 급부상했고요. 또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 어린 시절 왕자가 끌려간다고 했잖아요. 이때 왕자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부러 많이 끌려간다. 끌려갔다가 왕자랑 게 돌아오거나 아니면 왕자가 원나라 공주랑 결혼하잖아요. 그럼 공주가 혼자 오고 있어? 아니겠지? 공주를 모시는 원나라 사람들 막 올 거야. 그 애들이 다 친원파가 된 거야. 원나라랑 밀부터 성장했던 애들이 친원파. 얘들을 뭐라 부른다? 권문세조. 자, 그런데 얘네가 문제가 있었어. 농민들을 겁나 수탈합니다. 왜냐? 여러분, 농민이 수탈을 하면 누가 막아야 돼? 왕이 막아야 돼. 근데 얘들은 왕이 무서울까 안 무서울까? 안 무서워요. 왜냐면 얘네 뒤에는 원나라가 있기 때문이죠. 지금 왕도 누구의 눈치를 봐야 돼? 원나라 황제 눈치를 보고 있어. 고려 왕도 간섭이니까. 그런데 얘네 뒤에는 원나라 황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왕보다도 원나라 황제만 믿고 왕을 무시하고 왕의 허락도 없이 농민들의 땅을 뺐습니다. 그리고 왕의 허락도 없이 자신들의 친한 사람들 있으면 신하를 올려. 그 정도로 얘네가 부정부패를 저질렀고요. 당시 얘네가 농민의 땅을 뺏어서 다 자기 땅을 만들어버려. 대농장을 형성합니다. 그럼 검문세족 한 명이 가진 땅이 막 안성시 하나야. 이 정도. 엄청 거대한 땅을 자기 땅을 다 만들어버립니다. 이때 기록에 따르면요, 백성들이 바늘 하나 꽂을 자기 땅이 없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땅을 뺏고 부정부패를 저질렀다는 애들이 검문세족입니다. 왜냐면 얘네는 누구랑 친했다? 원나라랑 친했다. 나라를 원나라에 팔아먹으면서 얘들이 성장했고요. 그래서 당시의 왕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원 간섭을 끝낼 수 있을까? 고민에 빠집니다. 그 고민에 빠졌던 왕이 공민왕. 굉장히 훌륭한 왕이고요. 공민왕이라는 왕 들어본 적 있잖아요. 처음 들어봐? 그러면 이제부터 한번 잘 들어봐. 굉장히 역사 있는 왕이 나오고요. 특히 조선 역사에 공민왕 빠질 수 없습니다. 굉장히 유명해요. 그리고 실제로 수능에서 고려시대 왕 중에 아마 얘가 제일 많이 났을 거예요. top3 안에 들 거야. 도대체 누구인가고 볼게요. 공민왕. 공민왕이 없었다면 조선이 없었습니다. 자, 우선 공민왕 첫 번째 배경부터 볼게요. 자, 배경입니다. 이때 공민왕이 개혁할 수 있었던 이유. 이거는 틀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려가 있었고 여기 원나라가 있었어요. 자, 이때 공민왕이 집권했을 때가 약 14세기경입니다. 1300년쯤, 1200년 말, 1213세기쯤이었는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나라 애들은 몽골 사람이잖아. 근데 여기 중국에 원래 살던 애들은 원래 중국 민족 무슨 족이죠? 한나라의 후손들. 한족이야. 이때 한족들이 나라를 세웁니다. 야, 왜 우리가 몽골의 지배를 받고 있냐? 우리 다시 옛날 우리의 나라를 만들자. 한족만의 나라를 만들자. 그래서 만든 나라가
이음으로 시작하는 나라. 명나라. 명나라. 명나라가 원나라를 공격하고 원나라의 힘은 약해지고 있을 때가 얘가 즉위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공민왕이 얘도 어렸을 때 원나라에 끌려갔었는데 성인이 되고 이제 왕이 딱 됐을 때 딱 원나라가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당 힘을 꿨어. 내가 다시 고려를 자주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이 약한 고려, 원 5개에 빠진 이 고려를 다시 한번 키워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꿈을 꾸고요. 그래서 국민당이 개혁을 준비합니다. 자, 이때 어떤 개혁이 한번 볼게요. 내용. 내역의 내용, 정책. 우선 첫 번째, 잘 봐봐야 돼요. 이때 공민왕이 눈에 가시였던 애들이 누구였을까? 신하들. 신하들이 다 뭐였어? 검문세족이야. 그러니까 공민왕 입장에서 검문세족을 어떻게 해야 돼? 없애버려야 돼. 이때 가장 유명했던 검문세족, 친원파가 누구였냐면 이때 친원 세력의 우두머리 기철이었습니다. 네? 기차요? 진짜 기차. 이름이 기철이야. 여러분 잘 들어봐봐. 그 감정검증 기철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름이 기철인데요. 이 기철이 누구냐면은 얘 오빠였어. 오. 얘가 누구냐? 이거는 역사 초상하고요. 이거는 나중에 이 여자를 드라마로 제작했을 때 하지연배우 연기한 거야.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누구지? 맞아, 기왕후입니다. 기왕후. 자, 당시에요. 우리나라 어린 여자들이나 남자들이 몽골에 끌려갔어. 왜냐면 몽골에서 황궁에서 일할 궁녀랑 황관이 필요하다. 그런데 왜 궁녀랑 황관을 뽑고 왔냐? 그 누구도 궁녀랑 황관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얘랑 황제 궁궐에 궁녀로 끌려가잖아. 그럼 그 여자 또는 황관에 끌려가면 그 남자 평생 거기서 사는 거야. 우리 집에 돌아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고려에서 어린 여자들과 남자들을 궁녀랑 황관을 끌려간대요. 그래서 생긴 문화가 뭐냐면 어렸을 때 결혼시키는 거야. 8살 때. 안 끌려가. 왜냐면 결혼하면 안 끌고 갔거든요. 그래서 미리 어렸을 때 조언이라 해서 어렸을 때 결혼시켰는데 아무튼 이럴 정도로 많은 여성들과 남성들이 끌려가는데 이때 끌려간 여자 중에 한 명이 기왕후. 근데 이 여자는 끌려가서 궁녀를 사는 게 아니고 내가 황제를 꼬셔야겠다. 그래서 실제로 원나라 황태자와 이제 후계에 맺고 나서 황제가 여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정식 황후까지 올라요. 그래서 황제의 정식 부인 기황후가 됩니다. 그런데 얘 오빠가 고려에 남아있었어. 걔가 기철이야. 근데 잘 봐봐. 내 여동생이 황후야. 황후가 높을까요? 고려 왕이 높을까요? 황후가 훨씬 높습니다. 왜냐면 황제의 부인이니까. 그럼 얘 눈에는 당시 공민왕이 어떻게 보였을까? 눈엣가시. 그리고 완전 무시하는 상대가 됩니다. 왜냐면 공민왕보다 내 여동생이 지금 어떻게? 높아. 그래서 당시 기철이 공민왕을 정말 무시합니다. 실제로 기록에 따르면요. 여러분 보통 왕이 가고 있어 앞에. 그럼 어떻게 불러야 돼? 전화 이래야 되잖아. 근데 이게 기록에 따르면 기철이 말을 타고 공민왕이 뭐라 했냐면 어깨를 툭툭 치면서 저기요, 야 여기 봐봐 이럽니다. 이때 공민왕이 어땠을까? 엄청 열받았을 거야. 뭐? 나 왕인데 뭐라고? 지금 내 고려 신하인데 신하같이 여동생하고 나를 무시하네? 그래서 이때부터 공민왕이 기철을 포함한 친원 세력을 숙청하려고 계획을 했고요. 어느 날 밤 기철한테 그런다. 기철 파티 한번 하자. 우리 잔치 좀 할게. 그래서 잔치에 딱 불러 술을 잔뜩 먹인 다음에 기철과 기철 형제들을 체포하고 얘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민왕이 갈피를 해. 우리 고려는 이제 다시는 몽골풍하지 않는다. 즉 몽골식으로 옷을 입지 마. 우리 이제 몽골식 옷 입지 마. 그리고 몽골식 머리. 여러분 몽골 사람들 말타고 다니는 유목민족이야. 그래서 머리를 항상 짧게 한 게 아니고 머리를 따았어. 말에 이제 걸리면 안 되니까 머리를 따은 머리를 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투구를 쓰니까 투구에 전쟁하면 투구에 열이 차잖아. 그래서 중간 머리를 다 밀어버려. 이거를 변발이라 하는데요. 당시에 몽골이 우리 고려 사람들도 변발을 시켰어. 그런데 국민왕이 이거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변발이에요.
여러분 몇 번? 몇 번 할래? 저 마지막이 제일 안 맞아요. 마지막 기회이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몽골식 머리를 하거나 몽골식 옷을 못 입게 국민왕이 어떻게 했다? 막았다. 고맙죠. 자 그리고 자 세 번째. 자 국민왕이 또 뭐 했냐면 그 원나라에 간섭했던 기구 정동 행성의 중에 이문소라는 걸 없애버립니다. 이문소를 폐지합니다. 정동 행성 관청 중 이문소라 불리는 기구를 없앴는데요. 자, 이문소가 도대체 뭐길래? 이문소는요, 정동행성에 있었던 법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봐봐. 정동행성 설치한 애들 누구? 원나라가 이거 설치해서 우리나라 내정 간섭한 겁니다. 근데 정동행성 안에 법원이 있었어. 이게 이문소야. 자, 만약에 내가 공문서족이야? 내가 대원이 땅을 뺏었어. 대원이 억울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땅을 돌려달라고 어디에 얘기해야 돼? 나라에 얘기하잖아요. 그럼 재판에 온 거야. 이문소에 온 거야. 근데 나는 법무세족, 대현이는 평범한 백성이야. 이문소가 누구 편 들어줄까? 그렇지, 법무세족 편 들어줘. 그래서 당시에 이문소는요, 법문세족의 어떻게 보면 든든한 기구였습니다. 친원 세력들을 도와주는 원나라 설치한 법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민왕이 이걸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공민왕이 군대를 출동시킵니다. 그래서 쌍성 총관부라는 곳을 공격했어요.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서 영토를 되찾습니다. 영토를 우리나라 고려 땅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실제로 원나라가 우리를 지배할 때요, 총관부라고 하는 원나라 군사기지를 3개 설치하거든요. 어디에 설치했냐면 여기가 상지방, 여기가 쌍성총관부고요. 서경에다가 공명부, 제주도의 탐라총관부, 총 3개의 군사기지를 설치하는데 공민왕 전에 공명부랑 탐라총관부는 우리가 가져왔어. 근데 이 쌍성총관부는 원나라 안 돌려주고 있었는데 공민왕이 군대를 보내서 쌍성총관부를 공격해서 여기 땅을 찾습니다. 근데 얘들 잘 봐봐. 공민왕이 기철 비롯한 원나라 친원파를 죽이고요. 몽골풍 금지하고 정동행성 폐지하고 쌍성총관부 공격해서 엄청 찾았어. 이 모든 개혁 정책들이 빠르게 해야 될까? 천천히 해야 될까? 왜 빠르게 해야 돼? 아니면 다시 원이 맞아. 아직까지 원이 약했다 해도 원은 남아있었어. 게다가 아직 고려의 모든 신하들 권력자들은 다 누구다? 법무세족이야. 그럼 개혁이 천천히 되는 순간 원나라나 법무세족이 결탁해서 공민왕 어떻게 할 수 있어? 죽일 수 있어. 그래서 공민왕이요 이걸 빠르게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4가지 정책을 하루 만에 끝냅니다. 이때 공민왕이 연회를 베풀어서 기초를 죽였댔잖아. 죽이자마자 명령 내린 거야. 우리 몽골풍 금지, 정동에서 이문소 폐지. 그리고 군대 출동시켜. 곧바로 쌍성총관부 공격해서 되찾아버려. 그러니까 공민왕이요 이렇게 수많은 작업을 하루 만에 끝냈다. 그 뜻은 뭘까? 준비를 많이 했다. 준비를 정말 철저하게 한 거고요. 계획을 정말 잘 세운 거야. 그리고 그 계획을 비밀리. 왜냐면 법무세족이 알면 돼, 안 돼? 안 돼. 정말로 비밀리에 공민왕이 자기가 믿을 사람들하고 딱 철저하게 준비를 한 거고요. 정말 빠르게 실시한 겁니다. 그래서 원나라가 대처하기도 전에 이걸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공민왕의 부인이 죽습니다. 여러분 공민왕의 부인이 노곡공주인데요. 노곡공주가 원나라 공주야. 어렸을 때 이제 원나라에서 공민왕과 결혼해서 돌아오거든요. 근데 노곡공주가 공민왕이 지금 자기의 나라, 자기 아버지의 나라를 대신 때린 거 알고 있었을 거야. 그런데 노곡공주가 그럽니다. 여보, 난 이제 고려의 왕비입니다. 당신의 부인이기도 하니 나는 당신 이런 걸 하는데 도와주겠습니다 해서 노곡공주가 이런 정책들을 많이 도와줍니다. 실제 노곡공주가 원나라 사람이고 원나라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딱 도와줘서 노곡공주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치적 파트너로서 잘 도와줘, 동반자로서.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개혁을 실시했는데 얼마 안 지나서 노곡공주가 죽어요. 아파서 죽어요. 이때 공민왕이 너무너무 슬픈다. 그래서 밥을 거의 일주일 동안 먹지 않고 슬픔에 잠겨있다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아직 제정신이 아니야. 실제로 기록에 따르면요.
공민왕이 밥을 먹을 때마다 저 노후공주 초상화를 앞에 놨다. 그러면서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해. 여보 맛있어? 좀 오늘은 어때? 산책을 나간다. 밤에 막 산책을 나가. 노후공주 초상화를 옆에 끼고 와. 여보 저 달빛 봐. 어때? 막 이러고 다니는 거야. 불쌍하다. 그렇지. 어떻게 보면 좀 슬프기도 한데 신하들이 여러 개 신하들이 딱 봤어. 왕이 저러고 있어. 어때 몰라? 우리 왕이 다시 갔네. 이럴 거잖아. 그러니까 공민왕이 이때부터 정치하지 않고요. 하는 일은 노후공주 초상화 들고 대화하는. 노후공주 초상화 들고 같이 이야기하는. 이거밖에 안 하는 거야. 그냥 나라 정치가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다시 검사족이 집권하게 된 거야. 이때 등장한 역사 인물이 있습니다. 신돈이야. 이때 신돈이라는 아저씨가 짜장한다고 나타나는 거야. 신돈. 얘가 누구냐? 어느 날 공민왕이 이렇게 슬픔에 빠져서 노후공주 초상화적으로 떠들고 놀고 있는데 어느 날 밤에 꿈을 꿉니다. 웬 스님이 암살한 사람들이 딱 나타나는데 웬 스님이 자기를 구해주는 꿈을 꿔. 그리고 그 다음날 웬 스님이 진짜 자기가 나타난 거야. 그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언제까지 뒷사람을 래? 이럽니다. 이거는 그 신돈이라는 드라마 장면인데요. 진짜 이게 대사였어. 언제까지 뒷사람을 살 텐가 하면서 공민왕에게 딱 얘기를 해. 너 언제까지 뒷사람을 래? 너 지금 왕이잖아. 지금 아직 원나라 있어. 아직 법무대조 다 있어. 얘네 어떻게 해야 돼? 없애야 되잖아. 너 지금 멈추면 안 돼. 이 자식아 이러면서 이 왕이마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서 공민왕에게 격려를 다시 한다. 그래서 공민왕과 얘기를 하니까 공민왕이 얘한테 너 상당히 똑똑하구나. 너 대단하구나. 너의 능력을 인정하겠어 하면서 얘를 등용하고 그러면서 신도한테 그런다. 너가 한번 해봐. 권문세족을 어떻게 하면 없는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 가족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너가 한번 정치를 해봐라. 그러면서 신돈을 높은 관직에 올려요. 그래서 신돈이 개혁 정치를 펼칩니다. 이게 전민 변정도가라는 걸 설치합니다. 신돈이 전민 변정도감이라는 관청을 만들어서요 개혁을 이끌어 나갑니다. 전민 변정도감. 자, 전민 변정도감이 뭐냐? 전 하천자입니다. 즉 땅입니다. 땅과 땅과 백성들을 변정하는 도감입니다. 변정이 뭐냐면 변화시킨다. 바르게. 즉 땅과 백성을 바르게 변화시키는 관청이라는 뜻이 전민 변정 도감인데요. 왜 땅과 백성을 바르게 해야 될까? 왜? 맞아. 이때 땅이란 땅은 다 권문세족이 뺏었어. 그리고 평범한 백성들까지 권문세족이 자신의 노비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돈이 전민변정도감을 만들어서 그동안 억울하게 땅을 뺏겼거나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들이 있으면 와라. 너네를 다시 양인으로, 평민으로 만들고 너네의 땅을 돌려주겠다라는 게 전민변정도감입니다. 그럼 누가 싫어할까? 권문세족이 싫어했죠. 이때 권문세족이 공민왕에 가서 뒤에서 이간질하기 시작해요. 신돈을 폄훼하기 시작합니다. 얘가 말이죠. 전하에 백만 믿고 지금 막 날치는데요. 실제 근데 신돈도 실수한 게 공민왕의 허락 없이 관직에 오른 사건이 있었어요. 공민왕이 허락도 한 적이 없는데 자기 스스로 국무총리가 된 적이 있었어요. 공민왕 입장에서도 예쁘다니 얘가 지금 뭐 한 거야? 내 선은 없네? 내 허락도 없이 관직이 올라? 뭐지? 이럽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신분이 좀 정치에 권력을 딱 맞들려서 정권을 막 누리긴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런 정치를 펼치고 개혁 정치를 했지만 공민왕 문 밖에 나서 결국에 얘도 공민왕한테 반역죄로 사형당합니다. 그래서 다시 고려는 어떻게 되느냐? 그 이후로 공민왕도 부하장수 홍윤이라는 장군한테 암살당해 죽어요. 그리고 다시 그럼 누가 고려를 지배하게 되죠? 권문세족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요. 선생님 여기 알을 써야 되는데 공간 적지 않을까요? 끝났을 때 이렇게 결과를 보시면요. 이때 아직까지도 남아있던 권문세족 친원파 권문세족의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으로
국민왕의 정책에 실패합니다. 실패. 여자 너는 있지. 그리고 하지만 국민왕의 의의가 있습니다. 네, 잘 봐봐. 국민왕이 지금 보면요, 저렇게 친형파 제거하고 몽골풍 금지하고 반원죄로 막 싹쓸이하는 저런 정책을 막 펼쳤잖아. 저거 혼자 할 수 있어? 아니요. 아니야. 그거 국민왕을 누군가 도와줬다는 뜻이야. 이때 국민을 도와준 애들이 누구냐면 얘들이야. 신진 사대부. 아, 이 사람 유명한 사람. 사람이 아니죠. 사람들. 어떻게 보면 신진 사대부라고 해서 뭐냐면 국민왕이 혼자 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국민왕이 나와 같이 뜻을 같이 할, 개혁을 같이 운영할 인재들이 필요해. 그럼 얘들을 똑똑한 애를 키워내려면 뭐가 필요할까? 똑똑한 사람을 만드는 곳. 학교. 맞아. 국민왕이 이때 학교를 이름을 바꿉니다. 원래 고려시대 때 학교가 국자감이었거든요. 이 국자감을 성균관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성균관. 맞아. 그래서 성균관이라고 이름을 바꾸고요. 여기서 유학을 가르치면서 어려운 학자들을 막 키워내는 나가. 얘들이 신진 사대부입니다. 국민왕이 키워내래. 그래서 얘들을 키워서 관리로 유명해. 그럼 얘들이 관리가 됐어. 임무가 뭐였을까? 누가 정치를 못하는 걸 잘 잡더라고. 맞아. 얘들의 임무는 어떻게 하면 다시 건물사적 권력을 뺏고 건물사적이 불법 저지르면 어떻게든 그걸 비리 고발하고 얘들이 비호를 한 거야. 국민왕의 오른팔로서. 그런데 국민왕이 죽었어. 얘들은 그래도 살아있어. 그럼 얘들은 그 임무를 계속 해야겠지? 이때 얘네가 나뉩니다. 어떻게 나뉘냐? 국민왕이 죽고 나서 얘들 중에서 한 세력은요, 고려는 끝났다. 고려는 개혁할 수가 없어. 얘네가 존재하는 개혁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아예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그 대표가 정도전이었어. 정도전을 비롯한 신사들의 일부 세력은 나라를 바꿔버리자. 그래서 무슨 나라 만들자? 조선을 공립하자. 반대로 아니야. 고려는 희망이 있어. 전몽주. 우리가 고려를 유지하면서 나라를 개혁하면 돼. 그래서 신민사대로 나중에 되면 바뀌거든요. 이야기 때 배울 겁니다. 그리고 이때 등장했던 또 세력. 신은 무인세력이었습니다. 얘들이 성장할 수 있었어요. 공민왕 시기에 외국, 일본 해적입니다. 일본에서 델타오도라면서 우리나라 백성을 괴롭히는 일본 해적들이나 아니면은 공민왕 시기에 저기 홍건적이라고 해서 그 한족 중에 일부들이 막 소동적이 있었어요. 이때 얘들이 막 우리나라 약탈하러 왔는데 공민왕이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각 지역에 좀 유명한 장군들을 임명하고 싸우도록 시킵니다. 얘들이 신은 무인세력인데 당시에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지켜준 애들이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얘들 되게 좋아해. 이때 가장 유명한 신은 무인세력이 이성계. 이성계가 원래 장군입니다. 함흥 지역 출신의 장군으로서 당시 신은 무인세력으로 군대를 이끌면서 고려 전국을 돌면서 외국인 쳐들어왔을 때, 뭐 해적이 쳐들어왔을 때, 뭐 홍건전이 쳐들어왔을 때 다 물리칩니다. 그리고 얘와 같이 활동했던 장군이 최영 장군. 최영과 이성계 이런 사람들이 당시의 공명 시기에 활동해서 신은 새롭게 등장한 무인 세력으로 성장했는데요. 얘들이 힘을 합쳐 신진사대부의 정도전, 신은 무인 세력의 이성계. 그래서 무슨 나라 만들었어? 조선. 그거는 2학기 때 배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역사를 다시 정리하면요. 원 간섭기가 돼서 우리 고려가 많이 바뀌었다. 하지만 국민왕이 이러한 정책을 펼쳐서 다시 나라를 바꾸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래도 국민왕이 남긴 신진 사대부와 신은 무인세력 덕분에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었다는 점 아시면서 이거 한번 풀어보고